시대와 함께한 서울교육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었고 미래의 꿈을 찾는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더 나은 가르침을 향한 의지와 열정으로 묵묵히 걸어온 100년의 길,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의 기록을 따라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세상에 없던 도전과 혁신으로 열어가는 서울교육의 내일. 서울교육이 나아가는 길은 대한민국 교육의 길이 됩니다. 서울교육 100년, 대한민국 교육의 길. 우리의 학교 교육은 13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대적 개혁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고종. 1895년 새로운 교육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면서 근대교육 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에 대한 열정은 커져갔고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언더우드 학당까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들이 생겨났으며 이는 우리 민족교육을 위한 근대 학교의 뿌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894년 개교한 서울교동초등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로서 여자 학급을 최초로 신설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약 35년간 11명의 일본인 교장을 두었지만 서울교동초등학교는 꿋꿋이 서울초등교육의 기반을 지켜오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뿌리 역시 서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고등학교는 1900년 우리나라 최초의 중등교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의 관립중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관립중학교는 다양한 이름의 중학교, 고등학교로 개명되는 역사를 거친 뒤 1971년 경기중학교는 폐교되었고 현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경기고등학교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9년 공업에 필요한 실학을 교육하는 상공학교 건립이 추진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실업학교 관립상공학교를 통해 건축, 기계, 전기 등을 가르치며 공업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배움의 길은 1910년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며 나아갈 힘을 잃고 맙니다. 식민지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체제로 개편되며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주어진 교육의 기회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에 1911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을 살펴보면 일제가 단기교육 제도를 채택하고 전 교과목을 1어로 교육하며 실업교육에만 치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 과정에서부터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펼치려 한 일본의 노력에도 그동안 교육을 나라의 힘으로 알고 살아온 한국인들은 배움을 향한 집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920년 경성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한 근대적 도서관인 종로도서관은 도서 출납 이외에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해 국어, 산수, 지리, 과학 등을 교육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나라를 다시 되찾는 길을 배움에서 찾고자 했던 당시 사람들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또한 서울 지역의 식민지 교육의 확대로 공립보통학교가 개교되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민족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는 그동안 쌓아온 민족교육의 전통이 무너져 가슴 아픈 시기이면서도
국민들의 교육의 열정이 대단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의 시련은 나라를 되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5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족의 분단이라는 시련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우리 교육은 미국에 의한 새로운 교육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현행 우리나라의 학제는 1949년 교육법 제정과 1951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한글을 잘 모르는 교사도 많았기 때문에 국어와 국사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교과서를 각 학교에 배포하는 등 일제강점기와는 다른 우리의 교육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이 시기는 우리가 아닌 미국의 주도로 시행됐던 교육으로 많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서울시에서는 학생들에게 유상급식을 실시한 데 이어 우유급식을 시작하는 등 학생의 건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재헌헌법의 공포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우리 민족의 힘으로 새로운 민족교육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실시된 것과 함께 국가에서 모든 교육기관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잠시 새로운 교육제도가 확립되기도 전에 1950년 한반도를 가르는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함에 따라 서울의 학생 중에서도 학도병으로 선발된 341명이 용산고등학교에서 출정식을 갖고 치열한 전쟁터로 뛰어들었으며 전국에 있는 초중등학교는 임시휴학에 돌입했지만 전쟁과 피난의 혼란 속에서도 피난민을 모아 교육을 계속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특별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서울 수송초등학교, 창덕여자중학교, 용산중학교와 같은 서울의 여러 학교가 부산 일대의 피난학교로 개설되어 서울 교사가 서울 학생을 가르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교육은 민족의 아픔 속에서도 수업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 칠판을 놓고 학생들을 가르쳤고 배움을 향한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전국의 결식아동만 약 61만 7천여 명, 국가의 지원이 힘든 상태임에도 학부모들이 뭉쳐 결식아동 지원과 학교 복구에 힘을 보탰고 고된 전쟁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 형태를 갖출 수 없었지만 일제의 잔재를 지우고 우리의 교육을 진행하고자 했던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민족전쟁을 겪으며 변화했던 교육체계는 임시방편으로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체계적인 교육 형태가 절실했습니다. 1954년부터 시작된 제1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현재의 교육과정까지 서울교육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듭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일명 콩나물 교실로 적게는 60여 명, 많게는 90여 명까지 좁은 교실에 빽빽하게 들어선 학생들 때문에 3부제 수업까지 진행한 학교가 많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로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제1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후 1968년까지는 시험을 통한 중고등학교 입학으로 치열한 입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서열화된 학교들 사이 명문학교를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상상 이상으로 거센 시기였는데, 특히 유명한 무즈 파동 등 중학 입시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969년 중학교 입시는 철폐되고 추첨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서 입시 위주 교육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었고,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 수업 등 과도한 사교육비 투자와 고등학교 서열화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1974년 고교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각종 교육 문제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서울 강북에 집중된 명문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키면서 현재와 같이 교육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1974년부터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졌는데, 재학생의 과외 교습과 입시 목적의 수강이 법으로 금지되었고 1987년에 해제되었습니다. 1982년부터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1년에 한 번 학력고사가 실시되었고, 이는 현재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차림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3년에는 중고교 학생의 교복과 두발 자유화가 시행되었는데, 자유로운 분위기도 잠시, 학부모들이 안게 되는 부담감과 학생들의 복장 경쟁으로 얼마 지나지 않은 3년 뒤 다시 각 학교별 교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인 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 1987년에는 서울 최초 공립특수학교인 서울정진학교로 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며 의미를 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린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점차 넓어지게 되었는데, 1979년에는 세계 어린이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 종로구에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건립되었으며, 1994년 서울의 전국 최초로 공립 단설 유치원인 노일 유치원이 설립되어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유아, 학부모, 교원을 위한 종합적인 유아교육 전담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이 서울에 개원하면서 유치원 공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1989년에는 서울과학고등학교가 개교하였는데 현재는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는 등 교육과정 및 교육 환경은 다양한 변화를 거쳤으며, 제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일부 영역 또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시 개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130여 년 전 우리 땅에 처음 들어선 근대교육, 나라를 잃고 같은 민족과 충돌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가 많았지만 우리 교육은 시대에 맞춰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배움의 힘을 의연히 지켜온 서울교육. 2014년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 교육을 시작으로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 교육까지 시대와 발걸음을 함께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육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설립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2019년에는 17년 만에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며 초중고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학생들이 미래의 원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환경,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고
일반화할 수 없는 교육 환경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오직 학교, 오로지 학생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서울교육은 민주적 학교 문화의 중심으로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서울교육의 모습은 더욱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을 교육 공간에 도입하고 미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수업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미래를 이끄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교육에서는 모두가 꿈꾸는 미래가 곧 현실이 됩니다. 국영수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이 미래를 탐구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학생을 교육의 주인공으로 학부모, 교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육. 서울교육은 변하지 않는 교육에 대한 책임감으로 교육의 혁신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길을 돌아보며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합니다. 배움의 기쁨이 가능한 학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가르침. 교육의 방법은 달라져도 본질에 충실한 혁신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우리의 고민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교육에서 시대를 이끄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공이 아닌 성장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계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배움터가 되겠습니다. 서울교육, 도전의 100년을 넘어 미래 100년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